안녕하세요. 일빵빵 왕초보 일본어 2부를 맡은 리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일빵빵 왕초보 일본어 1강이 시작됐는데요. 1강 1부에서 경연쌤이 하신 그런 이론 수업들 잘 들으셨나요? 저희 2부에서는요. 이 수업을 바탕으로 문장 듣고 따라하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그 일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잘 듣고 제가 하는 발음을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1강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일본어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 치면은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배웠습니다. 문장을 딱히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히라가나랑 가타카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단어들을 활용한 단어 수업을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제 앞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익명의 학생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잘 어떻게 외우고 오셨나요? 1강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네,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갑작스럽게 제가 좀 끌려와가지고 네, 강제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려오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외우셨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우리 히라가나, 단과 행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타행의 우단이라면은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타행의 우단. 츠, 맞습니다. 타, 치, 즈, 테, 토. 타치, 츠, 테, 토 해가지고 우단, 츠. 타행은 타행으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혹시 쓰시는 연습도 한번 하셨나요? 써보기도 하셨나요? 예, 좀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일본어를 네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히라가나가 너무 어렵다 생각해갖고 제가 그때 포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좀 도전을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서 네. 지금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사실 이게 인쇄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글씨체랑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인쇄체라는 것이 붓글씨를 기본으로 만든 글씨체예요.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은 사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행의 우다는 뭐죠? 발음이? 후죠. 네. 후 글씨체 외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뭔가 한 획처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위에 점 하나, 가운데 선 세로로 하나, 양 옆에 점 2개. 그래서 작을 소자 위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모양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잘 보시면 얇게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글씨체 쓰실 때 좀 연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 와행이라든지 야행이라든지 뭔가 2단과 애단이 비어 있고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해갖고.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예정이 없던 건데 아직 저희 이게 오픈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학생이 아직 구해주지 않아서 담당자 분께서 저를 이제 급히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도 일본어를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좋은 네. 기회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이제 히라가나 공부하면서 네. 제가 이제 느낀 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봐도 발음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는데 그 아행의 네. 그 아행의 5단에 오 발음하고 네.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도 이제 오가 있죠. 네. 5단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같은 발음인데 글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던데. 그래요. 일본어 같은 게 보면은 한국어랑 좀 발음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 다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발음이 똑같은데 왜 글자를 굳이 다르게 쓰지? 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 오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글자가 있는데 아행의 5단의 오는 그냥 평범하게 쓰시면 되고요. 와행 있죠. 와랑 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와행은 아단과 오단밖에 없어요. 와행의 5단에 있는 이 오자는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사 을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조사 역할인가요? 네,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 무조건 조사로만 쓰이는 네네.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데요. 네. 무조건 조사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어 발음 응이라고 적혀 있는 또 이 글자가 네, 있습니다. 그것도
예, 하나 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어로 치면은 받침 발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지는 않고요. 받침 발음과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게요? 강꼬꾸. 네, 맞습니다. 일본어 잘하시네요. 일본어를 좀 합니다. 사실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간단한 단어들 있죠. 그쵸. 네. 한국은 알아야죠. 네. 한국은 일본어로 칸코쿠라고 합니다. 강꼬꾸. 네. 그때 글자가 카, 응, 코, 쿠라고 씁니다. 네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치면 칸코쿠 이응 받침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일본이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은 이 음절을 내주셔야 돼요. 칸코쿠 하고 발음을 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빠르게 발음하고 또 일본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발음을 이렇게 한 음절 끊어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받침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음절이라는 거. 하지만 받침과 비슷하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일본어를 아예 따로 배우신 적이 없는 거죠? 그 없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빠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네. 와리바시 뭐 이런 거, 와리바시, 벤또 그쵸. 이런 건 다 생활 속에 바게스, 일본어가 그렇죠. 있죠. 네. 이런 걸 잘 스메끼리 활용하시면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생활 속에 일본어를 아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스스로도 좀 어이가 없어서 웃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창피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들으면서 네. 그래도 아는 단어가 있으면 네, 네. 이거 그 단어랑 똑같네? 라고 좀 그렇죠. 반갑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속에 일본어가 있으면 잘 외워두셨다가 이렇게 설명으로 드릴 때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게 외우실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네, 저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절 믿고 따라와 주시라 믿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요. 제가 엄청 지금 떨려갖고 긴장했는데 지금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이 빨리 좀 구해져야지. 네. 제가 좀 편하게.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제가 2부에서는 문장 듣고 따라하기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문장 구성을 바탕으로 제가 문장을 들려드리면은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뭐 저희 수업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또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매체를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궁금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굳이 일본어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본을 방문했는데 뭐 이런 말 쓰더라. 아니면 얘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게 있다면은 사실 뭐 저도 100% 일본인의 입장에서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본에서 약 6년 전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일빵빵 공식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언제든 질문 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1강이니까 문장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좀 더 심화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는 분들은 4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어느 정도 외우셨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어에는 장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아시는 분들은 한글에도 장음이 있는데 일본에도 장음이 있어요. 이게 여기 적힌 대로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제 기준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같은 모음이 붙어 있으면 장음으로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단어는요. 오까상이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은 네. 까와 오까 까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모음 아와 옆에 오까 아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네, 단어가 기네요. 네, 제가 이런 보니까. 경우에는 네네. 오까상이 아니라 오까상하고 까를 좀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발음을요. 같이 해볼까요? 네, 발음을. 예. 오까상, 오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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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같은 의미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오지상이라고 해요. 네. 이건 발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지상. 그쵸. 이게 한국어로 쓴다면은 지와 함께 지의 그 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길게. 붙어 있죠. 이런 네네네. 경우 길게 내시면 돼요. 그냥 오지상, 오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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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맥락으로요. 공기, 에어. 공기는 일본어로 쿠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쿠, 우, 키. 우가 두 개 붙어 있죠. 네네네. 한국어 발음을 했을 때요. 네. 일본어가 아니라. 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쿠키. 그쵸. 쿠키. 쿠키. 네. 일본어가 쉽네요. 쉽죠. 네네네. 이렇게 끝까지 쉬울 겁니다. 근데 같이 이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쿠키는
먹는 쿠키요? 네네네. 그거는 먹는 쿠키도 발음이 다릅니다. 먹는 쿠키는 외래어기 때문에 쿠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공기, 쿠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많이 들으시면 좀 감이 오시겠지만 네네. 한국어처럼 명확하게 쿠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좀 크와 쿠의 사이 느낌으로 그냥 쿠키, 이게 쿠키 이거보다는 네네. 그냥 쿠키 이렇게 발음이 발음하시는 좀 게 좋습니다. 쿠키. 네. 네. 그리고 언니는 오네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본어 글자를 보시면은 예, 기네요 네에 이것도. 네네. 네라는 글자에 네. 한국어로 치면은 에라는 모음에 네. 똑같이 일본어 에가 붙어 겹치네요. 있죠. 그죠? 네네네. 겹치니까 오네상 그래서 이것도 자음처럼. 거죠. 네. 해볼까요? 오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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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상. 오네상.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오네상을 쓸 일이 있을까요? 언니라는 표현을 상관없이 쓰나? 누나한테도 뭐 언니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누나한테도 언니라고 그래요? 해요. 네, 그러면- 누나한테도 그러면 오네상이라고 합니다. 오네상 네. 발음. 네, 오네상 외우는 그리고 걸로. 뭐 친근한 사이일 때는 오자를 빼고 내상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내상, 내상. 내상. 네, 그리고 이어서 그럼 밑에 거 발음 아마 혼자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적혀 있기로는 센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발음은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센세. 그쵸. 에랑 같이 이가 붙었기 때문에 센세 이거는 뭐 한글로 쓰면 에와 이가 붙었으니까 발음이 장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네. 이 경우도 장음으로 발음을 장음으로 합니다. 발음. 네, 오케이. 센세, 센세, 센세. 센세. 그리고 밑에 오사카도 오사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같은 아, 발음이 그래요? 두 개 있죠. 네, 우리 그냥 오사카 이러는데. 그쵸. 그걸 네. 좀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오사카군요. 네, 실제로 일본어로 쓰면은 오사카라고 쓰는데요. 길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오사카 이렇게 하겠네. 뭐 정확히 발음한다면 오사카라고 하지만 네. 그냥 오사카 이러지 않고 네. 오사카 이런 식으로 오를 좀 길게 네.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사카. 오사카. 네. 그렇군요. 오사카가 아니라 오사카. 네. 네. 그리고 뭐 아버지는 오또상이라고 합니다. 우가 붙어 있죠. 이 경우에도 장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또우상이 아니라 오또상. 오또상.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음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야, 유, 요가 붙어서 예를 들어 키 앞에 야, 유, 요가 옆에 붙으면은 캬, 큐, 쿄가 됩니다. 그렇죠. 배웠어요 이거는. 네, 예,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쿄라고 해요. 그냥. 네, 이것도 뭐 발음을 한다면은 쿄우겠지만 장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발음하면 되죠? 쿄, 네, 쿄. 네, 이건 오늘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장음을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예. 뭐 이렇게 단어를 일단 외우긴 해야 되겠는데, 네, 장음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약간만 길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단어를 좀 하다 외우게. 보면은 감이 잡혀요. 지금 단어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앞으로 우리 수많은 단어를 같이 외울 거잖아요. 네네. 하다 보면 분명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네. 오카상, 오카상, 오지상, 오지상, 쿠키, 쿠키, 오네상, 오네상, 센세, 센세, 오사카, 오사카, 오토상, 오또상, 쿄 쿄. 이런 식으로 장음을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지금 물론이죠. 보니까요, 어머니, 할머니, 뭐 아버지 네. 여기 언니에 오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본어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단어 앞에 오나 고가 붙으면은 네.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요? 무조건 존경하니까 붙여야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어 앞에 붙이는 게 일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게 관용어처럼 굳혀져 버린 그렇군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자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오가상 같은 경우는 오부터 한자가 아니라 어미 모자 한자 있죠. 우리나라에도 네네. 똑같이 쓰는데 네. 가상부터 모자를 쓰는데요. 네. 이 앞에 오가 히라가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윗사람이거나 네네네. 아니면 단어 앞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밥, 먹는 밥 있죠. 네. 쌀밥. 네. 밥 같은 경우는 한자로 쓰면 그냥 항이라고 해요. 항. 근데 일본 사람들 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밥을 말 때는 고항. 고항이라고 합니다. 네. 고항. 이것 같은 경우도 뭐 엄밀히 어원을 따지면 고자가 앞에 붙은 거지만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 뭐 존경이나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굳혀진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참 특이하네요. 네. 네.
하지만 뭐 단어 앞에 고나 오가 붙는 경우에는 뭐 존경이나 그런 높임 표현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단어 하실 때 좀 네네. 참고가 되겠죠. 네, 약간 이제 존칭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존칭의 일본어는 언어인 그죠? 경우도 있고 그쵸? 이렇게 네. 관용어로 굳혀져 가지고 음. 의미 없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 네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밥을 높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굳혀진 경우고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존경의 의미로 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연습하는 법 그리고 단어 몇 가지 장음도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뭐 얼떨결에 왔지만 네, 재밌고 저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가 사실 바로 옆 나라기 때문에 여행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어랑 분명 다르지만 그럼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네, 네. 나중에 좀 고급 일본어를 하시기엔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초급 일본어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네. 이거 똑같네? 이거 한국어랑 음. 비슷하네? 한국어랑 똑같이 발음나는 것도 몇 가지 많아요. 있어요. 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면서 좀 재미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처음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배웠지만 앞으로는 이제 문장들도 배우고 저희가 회화를 위주로 네.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듣고 따라오시면은 아마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은 간단한 자기소개나 뭐 일본어 정도는 그냥 술술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한테 메시지나 뭐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언제든 참여해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우리 문장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네, 그 작별할 때 인사 하나 가르쳐 주세요. 작별할 때요. 네. 친구랑 만날 때는 우리 또바라는 느낌으로 인사를 하죠. 네. 그럴 때는 대화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화 맞다. 대화 그럼 맞다. 또란 뜻입니다. 대화 맞다. 대화 맞다. 대화 맞다. 대화 맞다. 빠이. 빠이. 안녕. 안녕.